일본 전역이 일본 총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지금 초비상 사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관광업계 망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광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을 73%나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3배의 입장료를 내세요. 한국인 관광객을 천대하고 무시했던 일본 관광업계는 최근 대지진 예고와 러시아, 캄차카 지역의 규모 8.7 대지진 발생으로 인해 예약률이 0%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당장 파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한 며느리에 의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토 유리입니다. 41세, 서울에서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일본의 체계적인 관광 시스템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했죠. 그래도 여전히 일본의 전통적 안정성과 기술력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너무 성급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고향 오나가와 마을로 돌아가게 됐어요. 시아버지 임종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생각했죠. 역시 일본이 편하다. 공항 시설부터 차이가 났어요. 일본의 정돈된 시스템, 예의 바른 직원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나가와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10년 전 지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텅 빈 상점가, 폐업한 여관들. 일본도 이런 곳이 있구나. 서울의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를 매일 보던 제게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벌써 재개발됐을 텐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5년 만에 여동생 사이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언니,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언니는 도망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버텼는데.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선 거였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요. 사혜야, 나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관광 산업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언니가 뭘 안다고? 사혜의 반응이 차갑자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회복력은 어디 갔는 걸까요? 한국 같으면 이미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만 있으면 이런 마을도 금세 살릴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관광 명소로 거듭났는지 직접 봤거든요. 저녁에 혼자 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성기고 활기가 전혀 없었어요. 서울의 야경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돌아온 사실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수집한 관광 콘텐츠 사례들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 모델들이었거든요. 사혜야, 이것 좀 봐. 한국이 어떻게 관광을 발전시켰는지 알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명동의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 부산 감천마을의 성공 사례들이 나왔어요. 사실 일본의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체계성은 따라올 수 없지만 한국도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어. 속으로 생각하며 설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더 우월하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마을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 물론 일본 방식으로 더 체계화해서 말이야. 언니. 사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관광은 예쁜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는 악몽이에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막혔어요. 하지만 한국도 처음엔 어려웠어. 지금은 관광 강국이 됐잖아. 물론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언니는 10년 동안 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사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오후에 마을 주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을 믿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면 관광객들이 늘어날 겁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70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 무너진 집 밑에서 죽었는데 그걸 사진 찍으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관광이라는 게 우리 아픔을 흥미거리로 파는 거냐? 다른 주민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의 합리적 접근법도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사이와 둘만 남았죠. 언니, 내가 뭘 알아? 사이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언니는 한국에서도 결국 외국인이었잖아.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완전한 내부자가 아니었죠. 여기서 10년을 버틴 우리 마음을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봤는지 말입니다.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도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모두 피상적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마을을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결국 사이를 서울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제 회사에서 인턴을 시키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회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직접 보게 될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일본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주 명동 관광 안내소에 데려갔습니다. 최신 디지털 키오스크와 다국어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봐, 이런 게 현대적 관광 인프라야.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사회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니, 저기 할머니 보세요. 사회가 가리킨 곳에 70대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젊은 직원이 다가가서 직접 도와드리더군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네요. 사회의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의 우수성만 보였는데 사회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둘째 주 북촌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보건기술과 관광 동선의 효율성을 설명했는데 사회는 계속 다른 걸 관찰했어요. 언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무슨 소리야? 관광객들이 매일 와서 사진 찍고 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광의 성과만 봤지 그 이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셋째 주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혼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둘러보고 와서 한 말이었어요. 언니, 여기도 원래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대요. 개발하면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의 개발 성과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회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언니는 성공한 모습만 봤죠. 저는 무너진 모습을 10년간 봤어요. 그날 밤 한강을 혼자 걸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우월성,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 전문성까지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표면적인 성과에만 집착했죠. 넷째 주 사이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언니, 관광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거지.
그럼 그 경험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관광업계에서 일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 사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관광이 뭔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확신과 자만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사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위한 걷기 코스 기획서를 제게 내밀었어요. 받아든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사이가 만든 기획서였지만 제가 10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관광은 무대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사회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일본의 체계성도 한국의 혁신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아는 척했던 거예요. 사회야, 정말 미안해.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네. 사회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보는 각도가 달랐을 뿐이죠. 그 너그러운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사회에게서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고 무례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마음부터 물어봤어야지. 맞습니다. 저는 기술과 시스템만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도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철학은 외면하고 기법만 가져왔던 거예요. 돌이켜보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저를 먼저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저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사회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가져와야 했던 건 한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다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관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관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같네.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사람답지 못했던 거예요. 사회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회의 여관에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도쿄에서 온 여성 작가 두 분이었어요. 조용한 마을 콘텐츠에 흥미를 갖고 예약하셨다고 하더군요. 사회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손을 떨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믿기로 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언니? 너는 분명 할 수 있어. 한국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잖아. 사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침묵의 걷기지도 마을 노인의 한 끼 이야기. 제가 상상도 못한 독창적인 콘텐츠였어요. 손님들이 체험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는 풍경이 아니라 기억이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가치였어요.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야기 없는 마을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마을 할머니가 손님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웃는 걸 10년 만에 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었어요. 한국의 관광 철학이 이런 거였구나.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남긴 후기를 읽으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서울의 골목처럼 이 마을도 걸을 이유가 생겼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특별함. 어떤 곳이든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사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관광을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날 밤 사회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사회야, 내가 만든 게 정말 기적 같아. 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도 결국 이런 마음이었죠?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한국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가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변화를 느끼셨나 봅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뭔가 해볼 만하겠네.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이다니.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회의 여관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유형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의 여러 스타트업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언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네트워크 파워와 확산 속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오, 한국의 연결성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무서운 힘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뜨리는 시스템 말입니다. 사회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 묵음 카페, 2층 장소 지도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망설였어요. 정말 될까? 하지만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식 협업 문화가 이 마을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 사진 써도 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개인의 소극성을 집단의 역동성으로 바꾸는 한국의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학생 아이가 체험 가이드에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제 누가 찾아오는 곳 같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나라였어요. 주민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대만 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전통 음식도 체험으로 만들면 어떨까? 마을 역사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봤던 한국의 특성이 사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적극성이었어요. 사회가 지역 공공기관과 연결해서 관광 콘텐츠 육성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지방신문에 기사까지 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방인의 감각, 일본 시골을 바꾸다.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한국은 사람을 안에 들인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다리를 놨어요. 사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포용력과 개방성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죠. 한국의 K-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일 거예요. 그날 밤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은 듯한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생기가 넘치고 있어요. 관광은 산업이 아니라 다시 사는 방식이에요. 한국이 먼저 보여준 길을 이제 우리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말 특별한 분이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김 이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한국 관광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셨어요. 유리 씨, 정말 감동적인 일을 하셨네요.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와 마을 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철학입니다. 김 이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리더가 직접 들려주는 철학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간 경험한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경쟁보다 협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을 선택하죠. 정말 대단한 철학입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유리 씨가 이 마을에서 보여준 것도 그런 한국 정신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길을 택하셨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한국의 가치관이 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 이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고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준비죠. 한국인의 정신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도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였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함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과거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성급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나라입니다. 김 이사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기회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준 거였죠. 한국의 혁신 DNA가 이런 거구나.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의 혁신이었어요. 그날 밤 사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응, 한국이 내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마음을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사회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거였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력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깨달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1년 후 사해의 여관은 지역 청년 창업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위한 여행이라는 혁신적인 테마로 다양한 코스가 개설됐어요. 저는 서울과 오나가와를 오가며 두 곳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서울 팀원들이 마을을 방문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마을까지 오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1년 전에 침체된 마을이 아니었어요. 골목 곳곳에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혁신 시스템이 여기까지 온 거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놀라운 확산력이 일본의 시골 마을까지 변화시킨 거였죠. 마을 어르신들이 팀원들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맞아주셨어요. 고마워요. 여긴 이제 정말 돌아오고 싶은 곳이에요. 팀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은 기적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사회가 새로운 손님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묵을 이곳은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방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곳에서 저도 사회도 마을 전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고 우리는 마을을 다시 걸게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죠. 김 이사님께서 다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유리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말이에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단지 그 가능성을 믿어준 것뿐이죠.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믿어줬고 저는 그 믿음으로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저녁에 마을 전체가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일본 주민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언니, 우리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사회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야. 그때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물어봤죠. 당신 살아있나요? 그 말씀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한국이 제게 던진 첫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진정으로 살아있느냐고.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